해안시대 전기. 해안시대의 개막 794년. 나카마루를 처단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던 것은 도쿄라는 괴승이었으니, 이후 권세가가 된 도쿄는 권력의 요직을 자신의 일족들로 채우더니 스스로 덴노가 되려는 욕심까지 부리게 된다. 에헴.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 또한 반대파에 의해 척결되고 마니 781년 새롭게 즉위한 간무 덴노는 그간 불교 세력의 전횡에 치를 떨며 아예 수도를 옮기기로 결심한다. 간무 덴노. 헤이조쿄는 너무 불교 세력이 강력해 이참에 수도로 옮겨야겠음. 천도를 하시겠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교토 쪽이 수은시설도 좋고 하니 그쪽에 수도를 지으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원들은 떼어다가 옮기시렵니까? 미쳤어. 땡중들 보기 싫어 수도로 옮기는 건데. 절간은 모두 그냥 여기에 두라는. 이전까지만 해도 수도를 옮기면 절도 떼어다가 옮기곤 했는데 이번에는 절은 그대로 두고 정치 기능만 이전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리하여 교토 인근에 새 수도를 만들었는데 아뿔싸 막상 와서 보니 안 좋은 일만 득실거렸다. 안와, 너무 강가에 바짝 붙여 수도를 만들었다니 여름마다 물에 잠기네. 홍수 때문에 전염병도 장난이 아니옵니다. 또 요즘 귀신이 출몰한다는 말도 많고, 지은지 얼마 안 돼서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그리하여 794년 다시 천도를 단행했으니 새 수도는 평안해지라는 뜻에서 헤이안쿄 즉 평안경으로 이름지었다. 그리하여 794년 일본의 고대와 중세의 과도기라는 400년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게 된다.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헤이안 시대. 간무 덴노는 그동안 준비해온 개혁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는 가게유시의 파견이었다. 고쿠시와 군시 이놈들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아무래도 호족들과 작당하고 삥땅을 치고 있을 거라는. 앞으로 가게유시를 파견할 테니 지방관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도록, 이어서 쓸데없는 관직들을 대거 없애고 법에도 없는 새로운 관직을 만들었으니 바로 덴노의 친위부대인 게비이시였다. 게비이시, 한자로는 건비위사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신주류. 하지만 율령제를 파괴하면서까지 편법으로 만든 친위체제는 자연스레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고 말았다.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하는데? 덴노 스스로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변방의 오랑캐 토벌.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나라인지라 중앙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동북지방의 에미시 즉 에조와 규슈 남부의 하야토라고 불리는 오랑캐들이 늘 골칫거리였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덴노고 뭐고 여기서는 내가 왕임. 기분 나쁘면 여기까지 군대를 보내라 이거야. 하지만 8세기 나라 시대 이후 일본의 국력이 충실해졌기 때문에 이들 변방 부족을 토벌하기 위해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으니 이때 규슈의 하야토가 재빨리 항복을 했고 잘못했어요. 북쪽의 에미시도 대거 세력을 잃고 복속되고 만다. 덴노, 새로 확장한 동북 지역으로 농민들을 이주시켜 개간하라. 하지만 8세기 말 에미시는 다시 스리슬쩍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니 이들을 토벌하려고 조정에서는 무려 10만 명의 대군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때 동북 오랑캐 토벌의 직책을 맡은 최고 책임자를 오랑캐를 토벌하고 오라! 세이타이 쇼군, 즉 오랑캐를 토벌하는 대장군이란 뜻의 정의대장군이라고 칭했으니 이게 나중에 말을 줄여서 쇼군, 즉 장군이라고 불리게 된다. 794년에 대대적인 토벌로 동북지역은 일시적으로 진압됐지만 워낙 재정이 많이 드는 원정이었기 때문에 9세기 이후로는 전면 중지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에미시 부족들은 차츰 일본에 흡수 동화되었고 일부만이 동화를 거부하여 홋카이도로 넘어가 아이누족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동북지역은 유난히 조몬계 비율이 높다는.